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연구하는 수의사 윤세입니다. 고양이와 함께 하다 보면은요, 가끔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가 있죠. 밥 앞에서 바닥을 긁는다거나 허공을 멍하니 응시한다거나 화장실을 다녀온 뒤 갑자기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자, 이런 행동을 볼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지?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요. 고양이들은요, 단순히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본능과 감정이 반영된 중요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행동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고 동그란 얼굴에 크고 동그란 눈, 부드러운 털, 심지어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울음소리까지.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귀엽다 혹은 돌봐주고 싶다는 감정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우리 인간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고양이가 때로는요, 멍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가 있는데요. 어떤 고양이는요, 혀를 내민 채로 멍한 표정을 자주 지어서 보호자분들을 걱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요, 그루밍 후에 혀를 쉬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양이는 하루의 대부분을 그루밍에 사용을 하는데 이게 꽤 노동 강도가 높은 활동이라 혀도 피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털을 다듬다가 잠시 혀를 내밀고 쉬고 있는 거죠. 또 페르시안이나 히말라야 같은 얼굴이 납작한 얼굴을 가진 품종은요, 구강 구조상 혀를 안으로 잘 넣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하고 혀를 내밀고 있다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양이가요, 사료 그릇 앞에서 바닥을 긁거나 쓸어내리는 듯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이 역시 우리 보호자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이 행동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먹는 중간이나 먹기 전에 이미 배가 불러서요, 묻어놓은 뒤 나중에 먹으려고 취하는 이런 행동이라는 것. 두 번째는요, 고양이가 식사 후에 이런 행동을 한다면요, 다 먹은 후 식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남은 잔해물을 묻어버린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마치 배변 후 모래를 덮는 것처럼 자신이 먹은 흔적을 완전히 감추려는 거죠. 안전한 집에서 풍족하게 생활하더라도 고양이는 야생에서의 자신을 보호하던 습관을 완전히 못 버리는 경우가 아직 많은가 봅니다. 본능적인 행동이니까요, 이런 경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요, 고양이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뒤 갑자기 전력 질주를 하는 경우입니다. 마치요, 나 쾌변했다 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행동을 푸포리아라고 합니다. 야생에서는요, 배변 중이 가장 무방비한 순간이기 때문에 고양이들은요, 원래 자신의 영역 밖에서 배변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역권 안을 안전하게 숨길 수가 있으니까요. 적에게 습격당하지 않고 무사히 배변을 마쳤다면요, 당연히 전력을 다해 뛰어서 안전한 자신의 영역으로 되돌아야만 합니다. 특히 변비가 있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배변 활동한 후에는요, 이런 행동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되는데요. 화장실에서 긴 시간을 보낸다면요, 그만큼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더 빨리 전력 질주하여 돌아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자, 집사분들이요, 화장실에 가면요, 어김없이 따라 들어오려 하거나 문 앞에서 문을 긁는 고양이들이 많죠. 자, 이건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호기심 때문입니다. 평소 닫혀있는 욕실의 문은요, 고양이들에게는요, 금단의 영역입니다. 늘 닫혀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던 공간이니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면요, 당연히 탐험하고 싶어지는 거죠. 자신의 영역권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요. 두 번째는요, 베리어 프러스트레이션이라는 행동인데요. 주인과 잠시라도 단절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고양이들이 보이는 이런 행동입니다. 문을 긁고 열어달라고 난리는 치지만 막상 문을 열어주면요, 들어오지 않고 멀뚱히 쳐다보기만 하죠. 이것은요, 집사 안 나갔구나, 날 안 버렸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고양이가 문을 계속 긁는다면요,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집사에게 의존하는 성향 때문인지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요, 반려묘들에게 스크래처는 필수인데요. 실내의 고양이들이 스크래처를 긁는 행동은요, 사냥터나 영역권을 주장하기보다는요, 발톱의 건강과 감정의 표현 방법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집에 돌아온 보호자를 보고 발톱을 간다면은요, 기쁜 감정의 표현이고요. 창밖을 지나가는 사냥감을 보고 흥분될 때 마음을 다스리려고 발톱을 갈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쭉 펴고 발톱을 가는 경건한 의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발톱 갈기는요, 고양이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신성한 의식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충분하게 펴고
쭉 스크래처 할 수 있는 커다랗고 튼튼한 스크래처를 고양이 삶의 질을 위해서 하나쯤은 꼭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고양이들 일명 궁디팡팡 참 좋아하죠. 엉덩이 부분을 톡톡톡 하고 두드려주거나 만져주면은요, 조금 더 세게 두들기라고 적극적으로 허리를 들이미는데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양이의 허리에서 뒷다리 관절로 넘어가는 부분에는요, 많은 신경과 근육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극하면은요, 생식기로 향하는 신경도 함께 자극되어 약간의 성적인 흥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주자주 해주셔도 건강에 이상은 절대 없으니 좋아한다면요, 궁디팡팡을 열심히 해주세요. 주의사항은요, 너무 세게 두들기면 안 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지 않는 아이들은요, 자극을 잘 못 느끼는 거니까 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대체로요, 성성숙 이전에 너무 어린 고양이거나 아니면 아주 어릴 때 중성화를 해서 성적 신경 발달이 아예 안 된 고양이들입니다. 또한 고양이가 다가와서요, 보호자분들의 얼굴 앞에 엉덩이를 들이밀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요, 최고의 존중과 또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일종의 정중한 인사인 거죠. 고양이 사회에서는요, 상대의 엉덩이 냄새를 맡는 것이 서로를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 방식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엉덩이 냄새를 통해 성별, 혈연관계,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이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도 괜찮은지 판단하고 상대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고양이들끼리는요, 서열이 높은 고양이가 먼저 냄새를 맡습니다. 서열이 낮은 고양이가 먼저 냄새를 맡으려고 한다면요, 이것은 도전으로 받아줄 수도 있거든요. 즉, 여러분에게 엉덩이를 먼저 들이대는 거는요, 집사님, 당신이 우리 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큰 고양이니까 제 냄새를 먼저 맡으세요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요, 아주 정중한 사람으로 치면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 녀석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뻔히 보고 있는데 뭐가 있나? 귀신을 보나? 괜히 오싹해질 수도 있지만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고양이는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듣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의 청각은요, 우리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초고음역대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층에서 뛰어다니는 다른 고양이의 소리 혹은 아주 작은 벌레 움직임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냥 허공을 응시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혹시 창밖을 보던 고양이가 갑자기 킥킥거리면서 이상한 소리 내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이걸 채터랭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새나 벌레 같은 사냥을 봤을 때 흥분해서 내는 소리입니다. 입을 빠르게 벌렸다 닫으면서 이빨을 탁탁탁 부딪히죠. 너무 사냥 본능에 몰입하면 나오는 소리라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분들은요, 종종 이 외계어를 듣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고양이가 외계어를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고양이만의 사냥의 노래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자, 또한 고양이는요, 박스나 혹은 좁은 공간만 보면은요,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주 오래된 야생 습성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혼자 사냥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잠을 잘 때도 또 스스로를 지키려는 본능이 강합니다.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 넣으면은요, 자신보다 큰 동물이 접근하기 어려워지니까 더 안심이 되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상자만 보면요, 냅다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상자만큼이나 좋아하는 곳이 옷장 위 같은 높은 곳이죠. 고양이는 기회만 있으면요,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행동 역시요, 본능적으로 높은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야생에서 고양이는요, 높은 곳에서 주변을 살펴야 적이 접근하는 걸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또 높은 곳은요, 사냥감을 관찰하거나 매복하기도 좋은 장소죠. 그래서 집에서도요, 굉장히 높은 곳을 항상 선호하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뒤 모래를 파서 자기 배설물을 덮는 행동 역시요, 야생에서 생긴 습관인데요. 고양이는 크기가 아주 작은 육식동물이라 다른 포식자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냄새를 최대한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배설물을 덮어 냄새를 없애고 몸도 청결히 유지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거죠. 심지어 일부 고양이는요, 같이 사는 다른 강아지의 배설물까지 덮어주기도 합니다. 강아지도 내 가족이니까 안전하게 보호해야 돼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간혹 고양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유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행동은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하는 겁니다. 고양이는 시각뿐만 아니라 소리를 들을 때도 각도를 조절하며 최적의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고양이는 집사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할 때도요, 고개를 갸우뚱한다고 합니다. 즉, 말을 많이 걸어주는 고양이일수록 이 행동을 자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고개를 자주 갸우뚱하는 고양이는요,
똑똑한 고양이라는 뜻이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어린 고양이의 목덜미를 살짝 잡아보면은요. 갑자기 힘을 빼고 얌전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클립노시스라고 합니다. 어린 고양이는요. 새끼를 옮길 때 목덜미를 물어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동을 시키는데 이때 새끼 고양이가 버둥거리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끼 고양이는요. 본능적으로 목덜미가 잡히면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요. 성묘는요. 목덜미만 잡고 들어 올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몸무게 때문에 피부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이는 어린 고양이만 적용되는 행동이니 절대 성묘라면은요.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리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고양이의 다양한 행동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알고 보면은요.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었죠. 앞으로 고양이 행동을 볼 때 왜 이러지 대신요. 아,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양이의 무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반려묘의 무는 행동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